안녕하세요.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.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을 받으시잖아요.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 하러 가는 게 너무너무 두렵다. 그 전날에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내가 몸이 이상하면 어떡하지? 라는 걱정이 앞서곤 합니다. 그러면서 항상 술을 드시던 분들도 일주일 전부터는 회개를 하면서 술 좀 줄여야지 하고요. 내 몸이 좋게 나오기를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런데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술도 마시고 늦게 자고 몸을 혹사시키거나 축내다가 그 건강검진을 받기 일주일 정도 만에 내 몸을 조금 관리한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을 거잖아요. 그래서 평소에 우리 몸을 관리하면 좋겠는데 매일마다 내 몸을 점검하고 그것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이번 편에서는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퀴즈를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 퀴즈는요, 우리 몸의 뿌리는 어디일까요? 라는 건데요. 자, 보기를 드리자면 1번 뇌, 2번 심장, 3번 척추, 4번 혀, 5번 장. 자, 이 5가지 보기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? 자, 각각 그럴싸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식물에서의 뿌리는 어떤 역할입니까? 영양소를 꽂아주고 거름을 주고 할 때 그 영양 성분을 빨아들여서 위쪽에 있는 가지를 통해서 쭉 가가지고 꽃과 잎과 열매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뿌리잖아요. 그래서 몸으로 치면 어디일까요? 바로 장입니다. 그래서 한의학에서 장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. 근본이란 그 두 글자가 다 뿌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, 면역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그것들은 다 어느 부분 장을 관리를 잘해서 다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. 이 장의 상태는 매일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무엇을 통해서요? 바로 여러분들의 변을 통해서입니다. 또 다른 말로는 똥이라고 하죠.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우리 온몸의 상태를 다 거쳐 나온 거잖아요. 그래서 결과물만 보면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어요. 자, 두 번째 퀴즈를 먼저 내고 가도록 할게요. 식약처에서 고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서 식이섬유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? 라는 건데요. 첫 번째, 현미일 것 같다. 두 번째, 사과. 세 번째, 샐러리. 네 번째, 상추. 다섯 번째, 미역.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시고 이 퀴즈를 왜 냈을까요? 장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변의 상태를 보고서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추측해보는 방법, 지금부터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내 장의 상태를 점검하는 첫 번째 방법부터 들어가 볼게요. 네, 바로 변을 보는 횟수입니다. 변을 보는 횟수는 얼마여야 될까요? 하루에 한 번이나 혹은 2번, 이 사이가 적당합니다.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변을 보는 게 아니라 장에 쌓이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대체로 하루 정도는 충분히 쌓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하루 정도 쌓인 것을 그때그때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하루 이틀 쌓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독소가 되고 염증이 되기 때문에 그 독소들이 다시 간으로 통해 가지고 온몸을 이렇게 돌아다녀요. 그래서 변은 매일마다 배출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.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. 원장님, 저는 이틀에 한 번씩 가고 3일에 한 번씩 가는데도 별 불편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건 정상 아닌가요?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틀에 한 번, 3일에 한 번씩 변을 봐도 별 이상하지 않는 분들은 장이 그만큼 무력해지셔서 그래요. 튜브 치약에서 이렇게 쭉쭉 짜가지고 치약이 뽁뽁 잘 나와야 되잖아요. 짜는 힘이 부족해서 못 나오는 이 연동성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장 쪽에 있는 신경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못 나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은 장무력증이고, 또 반대로 변이 묽지 않고도 3번, 4번, 5번, 혹은 밥을 먹을 때마다 바로 간다든지 아침에 변을 보고 왔는데 출근하기 전에 또 한 번 본다든지, 이런 상황은 설사이기도 하지만 혹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 거죠. 그래서 평균을 냈을 때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은 정상이지만 이런 범위를 벗어난 것은 일단 조금 문제가 있어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, 변의 굵기인데요. 변을 어떻게 굵기를 체크해 볼까요? 뾰족한 걸로 찔러 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변을 자주 관찰하다 보면 한번 쓱 돌아보기만 해도 그냥 쓱이에요. 1초도 안 걸려요. 변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마 술을 마시거나 혹은 장에 염증이 있거나 하면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. 상상이 가죠? 근데 이렇게 되는 변들은 누른 것일 거고요. 딱딱한 변은 내가 볼 때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. 아마 변비가 있으신 분들 그 고통 아시죠? 뺄 때, 와! 그래서 변은 어느 정도 찰기가 딱 있어서
형태도 바나나처럼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좋은데 아마 아기들을 보시거나 어린이들의 변을 보면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갖춰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. 성인이 되면 염증도 많이 생기고 생활 습관이나 먹는 것들 때문에 속이 안 좋아져서 변의 형태라도 갖추고 있으면 그나마 안심입니다. 세 번째 포인트는요, 바로 변의 색깔입니다. 변의 색깔이지 뭐야 할 수도 있겠지만 변이 빨갛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. 변의 색깔이 빨간 피가 묻어 나온다면 대장 부분의 출혈이 일어난 거라서 뒤처리를 하는 휴지 같은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. 때로 변이 굉장히 검게 나오는데 뭉글뭉글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냐면 위장에 출혈이 있을 때예요. 위장에 출혈이 있으면 그 피가 소화를 다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짜장처럼 이렇게 아주 검은 것이 덩어리 져서 나오게 됩니다. 색깔 중에서 녹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. 녹색변은 언제 보냐면 담즙 분비가 너무 왕성했을 때예요. 연로하신 분들이 아주 큰 심한 병을 앓거나 혹은 기름진 것을 많이 먹게 되면 담즙 분비가 왕성해져서 녹색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. 어떤 변의 색깔이 좋을까요? 아마 황금색이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 계실 건데요. 예, 황금변이 좋긴 하지만 아기들이나 어린 아이들일 때 황금변이 좋고요. 성인들은 장내 환경 때문에 황금변을 본다는 것은 영양이 부족한 변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변이 누런 변이 아니라 조금은 갈색이 그 색깔이 좋습니다. 간혹 그 전날에 고춧가루가 많이 든 매운 음식을 먹거나 혹은 너무 녹황색 채소를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에도 변의 색깔이 붉거나 녹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. 항상 변의 색깔을 관찰하셔서 평균을 내보시는 겁니다. 네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은 악취입니다. 내가 볼일을 보고 나갔는데 몇 분 뒤에 누군가 들어가다가 바로 튀어나와요. 코를 이렇게 싸매면서. 그런 경우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악취가 진동을 한다는 것은 장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럴 겁니다. 장내 환경이 좋게 되면 변에서 향기가 날 수는 없겠지만 악취까지는 안 나는 거죠. 다섯 번째는 방귀의 상태예요. 여러분들은 하루에 방귀를 몇 번 끼십니까? 몰래 지금 또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끼실 수도 있는데요. 우리 몸에서 대사된 산물들이 가스가 차게 되는데 하루에 성인 남성의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7리터 정도의 가스가 나간다고 해요. 호흡을 할 때, 말을 할 때 이때 제일 많이 나가고요. 땀이라든지 혹은 대소변을 통해서 대략 6리터 이상이 빠져나가고요. 평균적으로 1리터 정도가 방귀를 통해서 나간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귀를 뽕 끼고요. 어떤 사람은 붕붕붕 끼고요.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평균을 내기는 어렵지만 적으면 하루에 4번 정도, 많으면 10번 정도를 끼는 것이 평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방귀 낀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너 건강하네 라고 하시고 방귀를 안 끼면 그 가스가 다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간이 안 좋게 되는 나쁜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. 이때 방귀도 너무 악취가 심하다면 안 좋다는 신호일 거고요. 방귀의 횟수가 10번 이상이 너무 지나치게 넘어가게 되면 나의 장 상태가 안 좋은 것이고 저는 낮에 방구를 한 번도 안 낍니다. 저는 고결하니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밤에 잘 때 낄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너무 지나치거나 악취가 나지 않는다면 나의 장 상태가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총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첫 번째 변의 횟수, 두 번째 변의 굵기, 세 번째 변의 색깔, 네 번째 악취의 정도, 다섯 번째 방귀의 상태. 이것들의 상태를 보시고 평균적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장의 상태가 좋은 것이고 이 장의 상태가 좋으면 몸의 근본이 좋은 것이고 뿌리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온몸 전체의 가지, 열매, 잎, 줄기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. 옛날 사극을 보시면 왕이 변을 본 다음에 어이가 와가지고 그 변의 상태를 눈으로 보고 향도 맡아보고 냄새인가요? 그 다음에 색깔도 보고 붓기도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왕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고 합니다. 그만큼 변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내 건강 상태를 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. 당뇨, 갑상선 혹은 여러가지 면역계 질환, 비염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다? 바로 장의 건강 상태입니다. 장의 건강 상태만 좋아도 나머지 것들이 쉽게 치료될 수 있는데요. 장이 나쁘면 다른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. 평소에 식습관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제가 식습관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잖아요. 꼭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서 장을 좋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 상태가 어떤지 쓱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되니까 그렇게 보신 다음에 점검을 하시고 하루의 식습관을 어떻게 할지, 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지,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할지를 관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이었습니다. 건강하세요.